결혼해야 부자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혼자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이 영상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성공한 사람들 진짜 있어? 그럼요. 결혼한 덕분에 성공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진성균 배우님의 월급 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용돈이 아니라 월급이요. 항상 생활고에 시달렸고 쌀도 없었대요. 오죽하면 아내가 어머니에게 받은 금목걸이를 팔아서 쌀을 사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한 가장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더 열심히 연기에 몰입했다고 해요. 덕분에 범죄도시 극한직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내의 내조가 없었으면 지금의 성공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유태호 배우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명 시절 15년을 함께 버텨준 아내 덕분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도 결혼 고민되는데? 결혼이 단 1%라도 고민된다면 80년대생부터 90년대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의 나이는 50대에서 60대 정도겠죠. 어머니 아버지 여태까지 30년 동안 축의금, 조의금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2018년 잡코리아 기준 직장인 월 평균 경조사비 13만원, 적게 잡아도 두 분 합쳐서 한 달 20만원 정도, 10년이면 2,500만원, 30년이면 무려 7,500만원이에요. 물론 예전에는 적게 냈을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30년 동안 최소 5천만원 정도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말도 못하게 적게 들어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장에 계실 때, 현업에서 근무하실 때 최대한 여러분들이 결혼하기를 바라십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퇴직하고 나면 회사 전체에 뿌려주는 경조사 알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일일이 연락해야 되고 예전에는 친했지만 지금은 애매한 사람들, 번호 없는 사람들, 아무튼 전부 빠뜨리게 돼요. 거기다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돌려받을 길 없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퇴직자 굳이 안 챙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회사에서 근무하실 때 나의 아들과 딸이 결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직장에 있을 때와 퇴직했을 때 경조사비 차이가 천지 차이가 나니까요. 근데 결혼식 꼭 해야 해? 스몰 웨딩이나 아니면 아예 안 하면 안 돼? 결혼식에 친구들 많이 안 올까봐 걱정돼서 그러시죠. 사실은 내 친구, 아내 친구보다 부모님들의 손님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걱정이라면 식장이 조금 작은 곳에서 진행하면 돼요. 손님이 적게 와도 북적북적해 보이거든요. 결혼식은 사실 부모님의 행사고 우리는 그 자리를 빛내주는 역할이다 생각하세요. 스몰 웨딩, 축의금 안 받기, 미혼으로 살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여태 낸 경조사비 양가 모두 더하면 1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내야 할 경조사비를 더하면 1억 5천만원 정도 돼요. 최소 1억 5천만원 마이너스 나는 겁니다. 누가 메꿔주나요? 우리가 메꿀 수 없잖아요. 부모님 역시 그런 거 바라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라는 건 아니지? 그럼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돈 많이 모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욕하기 전에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업 대표라고 가정하고 2명의 지원자가 있습니다. 모든 게 비슷하다는 가정했을 때 서울대생과 지방 전문대생 누구를 뽑나요? 당연히 서울대생입니다. 왜냐? 확률적으로 놀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참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기본 베이스가 깔린 거죠. 서울대 나온 걸로 성실함이 입증된 겁니다. 똑같아요. 돈 많이 모았다는 건 자기관리부터 경제관념까지 자연스럽게 입증된 거예요. 마치 서울대가 성실함을 대변하듯이요. 예외적으로 가족 중에 누가 아팠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거 빼고요. 아니면 사업, 투자, 자기개발로 많은 도전을 통해 실패와 성공을 했고 그 경험이 자산으로 비춰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별거 안 했고 해외여행, 명품, 유흥, 어영부영 살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 고민을 조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데 돈이 한 푼도 없으면? 20대라면 말이 됩니다. 대학 가야 되지, 취업해야 되지, 군대 가야 되지. 하지만 30대라면 말이 안 돼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전교 꼴등 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근데 만약 그게 진짜라면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 평생 고생해야 할 수도 있어요. 결혼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미경 선생님의 마흔 수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아파서 보살핌을 받을 일보다 상대방을 평생 보살펴 줄 일이 훨씬 더 많다.
만약 여러분이 여유가 넘치고 배우자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해? 하지마?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1인 가구 200만원 벌고 150만원 쓴다고 해요. 혼자서 한 달에 50만원 아낄 수 있는 거죠. 결혼하고 맞벌이 하면 소득은 400만원이 넘지만 소비가 2배씩 늘진 않아요. 많이 써야 200에서 250이면 충분합니다. 아기 없는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어떻게 아끼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외식 비용 절감. 삼겹살 나가서 먹으면 5만원 들지만 집에서 먹으면 만원, 2만원이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 여행 비용 절감. 처가댁, 시댁, 형제, 자매 집에 놀러 가면 돼요. 정도 쌓고 비용도 더 아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주거 비용 절약. 각자 살 때보다 함께 살아서 비용이 절감되고 사랑을 나누는 비용 역시 해결됩니다. 운동과 공부도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돼요. 만약 없다면 손잡고 공원을 조깅하거나 집에서 홈트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득은 혼자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높아집니다. 잉여 자금들이 4배, 5배, 6배씩 점점 더 올라가고 저축률이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저출산, 인구, 혼인율 감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아직도 많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더 큰 이슈가 돼야 됩니다. 결혼이 리스크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혜택으로 다가오게끔 해야 돼요. 너도 나도 아이를 낳고 싶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게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단 1%도 들지 않게 엄청난 혜택을 줘야 돼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결혼도 안 하고 출산을 더 안 해야 돼요. 인구수가 감소되는 나라에게 미래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언론에서, TV에서, 정치에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관심을 가지게끔 해야 돼요. 다른 복지를 줄이더라도 출산, 육아, 결혼 정책에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쓰게끔 해야 돼요. 모두가 아이 셋, 넷 낳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결혼하고 나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러니 부모님 퇴직 전에 돈 많이 모은 성실한 사람과 결혼하자. 둘이 벌고 둘이 쓰면 혼자 모으는 것보다 3배, 4배, 5배 더 모을 수 있다. 저출산, 혼인율이 최저가 되도록 내버려 둬라. 언론에서, 정부에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결혼과 출산이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서 진심이 느껴졌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